정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 많은 기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노동위원회 부당정보구제 신청 또는 법원에 정보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송태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부당한 정보, 전직 명령을 당했을 경우 대처 방법인 정보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직원에 대한 제재 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해고나 정직 같은 징계가 떠오르는데요. 징계 외에도 직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사의 제재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처분 또는 정보명령입니다. 회사가 인사명령을 통해 근로자를 다른 곳으로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사명령을 통한 인사이동을 의미하죠.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부산에서 근무하게 한다면, 대도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저 멀리 깡촌 시골에서 근무하게 한다면 근로자가 받는 충격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예전에 롯데그룹 신입사원들이 신동민 회장에게 간발대고 대사이 이렇게 해서 신입사원들이 어떡하지? 이상한 데로 발령나겠구나 라고 이렇게 소문이 난 적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저도 군대에서 사단장님한테 태클한 이유로 저를 이상한 데 근무시킬까봐 정말 하루하루 불안에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보처분은 직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직원이 정말 불안감에 떨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그 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정보처분도 징계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든 사례와 같이 회장님이 기분이 나쁘셨다라는 이유로 근로자를 깡촌시골로 보내버린다면 부당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처분만이 유효한 정보처분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는 회사 입장에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입장에서 정보 명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있는데요.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큰 경우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당한 정보 명령에 대해서 근로자분들이 다투기 위해서는 정보 명령, 인사 명령으로 인해서 출퇴근 거리가 늘고 가족 부양이 어려우며 교통비 증가, 생활비 증가 등 인사 명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회사는 업무상 필요성을 최대한 다투고자 할 것입니다. 제가 했던 사안 중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회사는 가해자, 피해자 분리 의무가 있는데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봐서 정보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과 같이 법에서 분리 처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우선 회사의 부당한 정보명령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정보구제 신청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법원에 정보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세 번째는 이와 병행하여 법원에 정보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 많은 기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노동위원회 부당정보구제 신청 또는 법원에 정보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보명령에서는 보다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정보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보다 두 가지 방법이 훨씬 더 빠르고 변호사 수임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좀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이동을 하고 이로 인해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정보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최대한 빨리 제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원의 명령의 경우 확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고, 제 경험상 정보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회사에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인사명령을 취소하고 원직 복직시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구제를 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주로 조그만 회사에서는 소송이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처분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원하는 방향대로 인사명령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선 경우와 다르게 회사 입장에서 어느 정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서 정보명령에 대한 의지가 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정보구제 신청과 정보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제기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정보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정보명령이 부당하다
라고 확실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 전부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만 제기하면은 이제 패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안이나 노동위원회에서도 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런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정보구제 신청을 제기해서 전부명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을 보다 더 크다는 것을 하나씩 따져서 노동위원회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노동위원회에서 승리한 다음에는 전부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이 대부분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두 절차를 모두 진행해서 신속하게 구제를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전부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지정된 근무장소를 어기고 다른 곳으로 근로자를 발령시킨 경우에, 또는 야간 근무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주간 근무조로 아무 이유 없이 변경시킨 경우에,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장님의 기분에 반한다는 이유로 연고지도 없는 다른 곳에 갑자기 발령시킨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아내가 암투병 중이어서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집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근무지로 인사이동시킨 경우와 같이 많은 사례들에서 승소한 바 있는데요. 생활상 불이익이 컸던 점을 잘 입증했던 사례들인 것 같습니다. 전부명령으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을 받으셨다면 단순히 참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낭만 로이어 송태근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